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앵그리봉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는 돼지 농장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 농장에서 정말 또 소름 돋는 경험담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앵그리봉님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에 못 볼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아유, 그게 공포예요. 실제로. 그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음, 하기 전에 좀 제가 겁이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가 아니라, 어, 이 얘기를 겪은 후에 이제 친한 친구한테, 그러니까 농장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 두 명한테 이 이야기를 직접 바로 했다가 네. 제가 좀 꽤 많이 아팠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0년 동안 그냥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이후에는 10년 동안 그냥 담아두던 얘기예요. 해서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돼지 농장에서 네, 이제 근무할 당시 정말 또 소름 돋는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들어보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일단 제가 지금 30대 중반의 남자고요. 네. 그리고 겪었을 때 일은 20대 중반 때 친구 네네. 아버지의 돼지 농장에서 사무일을 맡아서 지내던 여름날에 제가 이제 겪은 일이거든요. 네. 일단 그 당시에 저를 설명하자고 하면 4살 배기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였어요. 오, 고양이. 네, 네네. 지금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집사가 됐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절친이 이제 제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고 하니까 네. 그 동물병원에 주인이 결혼하게 되면서 키울 수 없게 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예.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라면서 반려묘를 권하더라고요. 어. 네네.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한 1년 정도 이제 키우게 됐는데, 그 고양이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매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 목이, 예. 예, 예. 겨울에 그 고양이를 처음으로 만났고, 그 만난 날 이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넋을 놓고 그 케이지 앞에서 걔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이제 팔을 쭉 뻗어가지고는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멱살 잡듯이 탁 잡더니만 저를 당기더라고요. 아, 귀여워.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 주면서 저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더니 그렇게 손을 딱 놔주면서 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비님도 고양이 키우시는 걸로 알고 저 3마리 있는데 키워요, 그 3마리. 네, 고양이 윙크 아시죠? 아, 양쪽 눈키스. 눈 천천히 깜빡하는. 네. 눈키스. 그거를 이제 딱 해주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그래도 좀 안심하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집사가 됐어요. 아, 이게 묘연이지. 참고로 예. 네. 참고로 이 녀석은 이제 제가 겪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력이 다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던 그날 밤 네. 그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울면서 뛰어간 다음에 그 무릎을 꿇고 이제 바닥에 주저앉고 무릎 꿇고 이제 펑펑 울고 있는 와중에 힘없이 앞에 있는 애를 보고 그 울고 있는 와중에 온 힘을 다해서 저한테 천천히 이제 걸어오더니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 품에서 털썩 쓰러지면서 힘겨운 소리로 진짜 엥 하고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아, 예. 네. 아무튼 이 녀석이랑 제가 그 돼지 농장에서 겪었던 일인데, 예. 일단 저 태풍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노루 태풍이에요. 노루요?
네, 검색하시면은 이제 노르태풍이라고 해서 예. 노르태풍이 올 때 그때 겪은 이야기예요. 예, 예. 예, 저는 친구 아버님께서 그 돼지 농장이 잘 흥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흥미를 좀 잃으신 사업체였던 이 돼지 농장을 그 친구 아버님은 다른 사업에 이제 온 정신을 쏟으니까 네. 아들인 제 친구랑 저한테 연락을 해서 농장 꾸려라. 농장 너희가 한번 뭐 살린 다음에 이게 크면 너희들이 이제 가져갈 재산이고 하니 어, 그 농장 한번 와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친구랑 저랑 연락을 해서 친구는 축사 내부의 일을 네.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약품 관리나 이제 개체들의 현황 파악이나 뭐 이런 뭐 재정에 대한 이제 얼마가 이렇게 나가고 지출되는 뭐 그런 일까지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농장에 근무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산속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 농장 숙소로 고양이도 같이 데리고 가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거는 그 아무래도 고양이가 집 안에서만 있던 아이인데 바깥에 다른 동물의 냄새도 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많은 주변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농장에서 키우는 강아지 2마리 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재수 씨랑 거기서 같이 이제 신혼집이 있었는데 그 재수 씨가 키우는 페릿이라고 족제비과 그 애완동물이 있어요. 페릿. 아, 알아요. 그거 막, 그, 예, 담비 같은 막 네. 그런 애들. 예. 네, 맞아요. 그 페릿 2마리를 키우는데 이 특이한 이제 조합으로 예, 강아지 둘, 페릿 둘, 그리고 고양이 하나 이 5마리가 그 농장 마당에서 진짜 동화 같은 동물 농장에서 지금 요 사진의 가운데 있는 애가 제가 키우는 고양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강아지가 이제 같이 노는 애들이었거든요. 매일 예. 이렇게 나가서 놀고 그다음 제가 이제 퇴근해서 숙소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은 이 녀석도 딱 알아서 들어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에 적응을 했고 이제 또 아무래도 제가 남자이다 보니 사무일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한 3시나 4시쯤 되면 사무일은 모두 마치고 네. 제가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언제나 현장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내부적인 청소나 그 다음에 좀 아픈 돼지들이 있으면 못 일어나가지고 항상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억지로 사료를 입에 넣어주면 얘네들이 그걸 먹고 기운 차려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거에 뿌듯함을 느끼던 때예요. 네.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제 새끼 돼지들 구경하는 재미에 뭐 돼지들이 꿀꿀꿀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새끼 돼지들은 뽕뽕뽕뽕 이러면서 울어요. 오, 예. 네,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져요. 예. 그 농장 직원 한 분이 농장 창고 근처에 지나가던 살모사를 돌멩이로 맞춰서 죽여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식사 점심시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 뭐 친구 뭐 이제 그 친구의 와이프까지 다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약간 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친구의 아버님이 길길이 날뛰시면서 역정을 내셨던 거, 그렇게 화내시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분은 너무 뱀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이제 죽였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요. 그냥 오만 욕을 하시면서 이제 직원분을 자르겠다는 식으로 화를 내셨는데 그 직원분도 그러면은 저도 이제 부당하게 잘린 거라 이렇게 막 이제 대응을 하면서 그분은 약간 눈의 가시처럼 그 사장님 눈밖에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직원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좀 너무 과하게 화를 내시니까 막 진짜 눈이 뒤집어 까지듯이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핏대를 세우시면서 화를 내시니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가 직원들이랑 창고에서 거기에 친구도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얘기가 이제 있는 와중에 친구도 껴가지고 예. 그 창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침울한 표정을 그러니까 농장 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침울한 표정으로
이 정도로 역정을 내실 일이 아닌데 이제 네. 너무 과하셨다. 오히려 직장 내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이제 사기가 떨어진다는 등 뭐 이런 뒷담화를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보를 하고 나서 제가 이때 일을 되짚어 보다가 저도 잘못을 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제보 내용에도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데, 고양이 보온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 보온 있죠. 그 물건 가져다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바퀴벌레나 좀 혐오스러우실 수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쥐.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해충이라 생각하는 쥐나 이런 거를 이제 잡아다가 주인한테 갖다 주는 그거를 이제 하는데, 얘가 저한테 첫 보온을 해줬어요. 예. 그게 뱀이에요. 아, 그게 뱀이에요? 네, 첫 예. 보온을 해준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강아지랑 뛰어놀다가 뭐 세 마리가 같이 까마귀도 잡고 이러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갖다 준 보온을 해준 그게 뱀인 거예요, 뱀. 예. 근데 이제 저는 충격은 받음과 동시에 그 친구한테 들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갖다 버리게 되면 삐지거나 아니면은 혹시 죽은 거라서 싫어하나, 싱싱한 걸로 갖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살아있는 걸 갖다 준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뱀을 맨손으로 쥐고 먹는 신용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몰래 치워버렸어요. 제가 고양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 몰래 치워버렸었는데, 친구 말로는 자기네 집안이 무교 집안이긴 하지만 네. 집안 대대로 뱀을 죽였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었다.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역정을 내셨다라는 걸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뱀 죽였던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진짜 점심시간 때며 직원들이랑 마주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짜증이 나 있을 대로 짜증이 나 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채에 시달리던 농장이 그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된 거죠. 결정이 오. 나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아버님과 그리고 친구 그 내외는 그 일 몇 날 며칠까지만 근무를 하고 농장에서 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농장을 계속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운영하게 되는 쪽이랑 같이 해서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 직원들은 이제 남을 분들은 남고 가실 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침울해 있진 않고 화기애애하게 계속 일은 해나갔거든요. 그리고 애시당초 재정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뱀 이야기랑은 엮으려고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뱀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했어요. 네. 그러다가 완전하게 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던 날이거든요. 원래 그 태풍이 한국 영향권에 들지 않고 지나갈 거였는데, 태풍 영향권에 약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태풍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저녁 때부터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고 하다가, 그날은 퇴근하고 선잠이 들던 찰나, 그러니까 비바람이 드니까 밖에서는 이제 직원들이랑 뭐 이렇게 쉬지 못하고 방에 다 일찍 들어간 다음에 쉬고 있었어요. 네. 그 선잠이 들던 찰나에 네. 그 농장 쪽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직원의 고함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예. 시끌시끌하고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이제 다급하게 알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막 입었어요. 입고 이제 문 열고 튀어나가면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분만실, 아까 이제 사진을 보이시면 제 방이 가장 끝쪽에 있고, 이 기역자 형태를 지나가지고 분만실로 달려가는 형태였거든요. 오, 예. 전력 질주하면서 앞에 있는 직원 등을 보면서 전력 질주를 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달려갔는데, 그 농장에 엄마 돼지 네. 한 마리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더라고요. 껄떡껄떡 이제 진짜 그 가쁜 호흡을 내시는데, 거기에 계시던 농장장님이 이거 안 되겠다, 죽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절대 살아있는 돼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강제분만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어차피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되면
뱃속에 있는 최소 6마리에서 한 10몇 마리가 되는 새끼들도 같이 죽게 되니 아, 어차피 이 아이는 그 나이가 많은 아이고 하니까 새끼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강제 분만을 하게 돼요. 예. 엄청 다급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뱃속에 그 새끼들 살리게 되면 사실상 수술 준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품들이랑 주사 바늘이랑 메스가 원래 그 손잡이 부분이랑 그 날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네네네. 그 이제 메스를 막 이제 조립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랑 주사 바늘이 이제 거기 현장 그 바로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손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저는 이제 막 미끄러지면서 막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무리가 다 되고 저는 이제 농장에 있는 모든 개체를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차트 같이 이렇게 그 돼지의 이름, 그 다음에 몇 산자, 그러니까 몇 번 새끼를 낳았었는지 뭐 이제 이 아이의 생일 그렇게 적혀 있는 차트를 제가 이제 들고서 일단은 이 모든 돼지의 이름 번호로 기록을 하거든요. 네. 1114라는 이름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때 외우면서 이제 숙소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친구를 따라가다가 친구가 앞에 이렇게 친구 방으로 가고 있었고 저는 그 따라가는 형태에서 요 사무실 옆쪽에서 제가 이제 친구를 후다닥 쫓아간 다음에 예. 아까 내가 모든 번호 그러니까 돼지 이름 확인했어. 내일 기록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힘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 친구는 그 돼지 한 마리라도 죽는 거를 되게 가슴 아파해요. 그럼요. 재산인 예. 것도 있지만 이 농장이 사람들이 먹는 식용 음식을 만드는 데긴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싫어하면은 절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물을 그쵸. 너무 좋아하거나 네네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라 그래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이제 그 짧은 대화를 건네고 친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 찰칵 닫히는 소리를 제 뒤쪽으로 듣고 저는 옆 칸에 있는 제 방으로 이제 천천히 걸어가 있는 도중에 문이 찰칵 닫혔는데 진짜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와중에 저 마당 쪽에서 되게 이상한 느낌을 이제 제가 받아요. 여기서부터는 예, 좀 뭐렇게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나게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예. 사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농장에서 그 귀신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예 영적인 부분을 아예 믿지도 않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느낌을 딱 느끼자마자 그 농장 쪽을 바라봤는데 정말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예. 이 이상한 소리가 진짜 그 비바람 사이를 뚫고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소리인데 제가 소리 표현을 이제 잘 못하겠는데 어떤 소리냐면요. 낙엽이 깔려 있는 곳에 뱀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지나가는 움직이는 소리? 그럼 네 지나간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막 또아리를 튼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려는 느낌. 이 소리가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참 느낌이. 근데 이제 이 소리를 딱 듣는 것만으로 정말 심각하게 공포감이 탁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만으로 이런 걸 느낀다는 게 그 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네. 제가 느낀 거를 표현하자면은 제가 교통사고 1톤 트럭이랑 부딪히면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1톤 트럭이 바로 제 코앞까지 달려오는 걸 정면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느꼈던 기분의 몇 배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그 이제 느낌이 확 하고 몰아치더니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 그때 살짝 정말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오줌을 쌌어요. 살짝. 그러니까 지린다는 표현이 진짜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지려버린 거예요. 소리만으로. 그리고 시선을 바로 돌리고 손으로 이제 막아지지도 않는 비 막 억지로 막아가면서 제 방까지 진짜 경보걸음으로 종종종종 뛰어가면서 아까 1114를 계속 외우면서 1114, 1114, 1114, 1114 이러면서 계속 방으로 가서 이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제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보통은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리에 몸을 쓱 비비면서 이제 주인을 맞아주잖아요, 집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뒤쪽 문 너머를 강렬하게 바라보면서 하악질을 하더라고요. 칵칵거리면서. 오, 예. 이제 그 앞발로 땅을 탕탕 치면서 칵칵거리면서 그 U자 형태로 몸을 정말 부풀리고 온몸을 부풀릴 수 있는 대로 부풀리고 그런 위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걸 보고 있자마자 아 뭔가 있구나. 정말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바로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너무 겁이 나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손발이 막 지금도 떨리거든요. 와, 예. 그때 혼자 속으로 그 정신 바짝 차린다 실시 이거를 저한테 얘기해서 정신 바짝 차린다 실시 이 말을 저한테 스스로 저한테 속으로 말을 했고요. 그 정도구나. 네, 좁은 숙소 방안을 제가 한번 천천히 둘러보면서 제가 뭐라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뭐 영화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방안을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뭐 영적인 실수를 했거나 뭐가 무슨 일이 잘못된 거지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 고양이를 보니까 동공이 엄청나게 확장돼가지고 이제 계속 그 문을 닫았는데도 쩝쩝거리면서 코와 입 주변을 막 혀로 훑더라고요. 훑으면서 저를 한번 봤다가 다시 문을 보면서 하악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이야, 예. 아직도 뭔가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다시 수만 번을 되게 크게 고르고는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한테 쉬운 상대 절대 아닐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제가 고양이를 제 품으로 데리고 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옷도 안 갈아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게 되면 튀어 도망을 나가든 사람이든 뭐든 여차하면 도망치든 싸우든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예. 누워서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옷도 안 갈아입고 양말도 안 벗고 침대에 몸만 이제 반만 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하게 누운 게 아니라 벽에 반쯤 기대고 엉덩이는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대고 있는데 불을 켜놓은 상태였다 보니까 이제 방이 전부 다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스르륵 잠이 든다 느낌을 받으면서 고양이가 제 품에서 이렇게 좀 나가더라고요. 고양이가 제 품에서.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제 방을 누가 노크를 똑똑 하더라고요. 예. 이제 화들짝 놀라서 깼는데 대답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분명 저는 잠에서 깼잖아요. 이거는 제가 잠에서 깨서 이제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분명히 밖에는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아까보다 더 심해졌고 밖에 나가면 몸이 날릴 텐데 다시 한번 노크를 똑똑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누굴까 하는 추측을 하면서 핸드폰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제가 깜빡 잠든 게 아니라 꽤 길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예. 새벽 5시쯤. 그리고 이제 몸을 일으켜서 엉덩이를 침대에서 뗐어요. 문을 바라보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똑똑 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재수 씨랑 그 친구가 뽕! 문 열어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말투 그대로 얘기할게요. 왜?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정색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재수 씨가 뽕! 남편이 할 말 있대. 그러니까 저도 뭔데?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이때도 계속 정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와, 예. 문 사이를 두고. 네, 문 사이를 두고 그리고 예. 친구가 다시 문 열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해. 거의 이거는 싸우기 직전의 말투예요. 둘 다. 와, 둘 말해. 다. 네, 친구는 문 열어봐. 똑같이 얘기하고 재수 씨가 다시 뽕, 문 열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아까 죽은 모든 번호 말해줄게. 이러더라고요. 예. 아까 그 모돈 돼지 한 마리가 죽었잖아요. 새끼를 예. 꺼내고. 어미돼지. 어미돼지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어미돼지의 이름을 말해줄게. 번호를 말해줄게. 근데 이 순간 제가 1114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와, 예, 예.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제가 뭔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친구가 문 열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열어봐. 예. 톤도 똑같고 계속 문만 열래요. 그러니까
아 그냥 말해, 나 옷 안 입고 있으니까 그냥 어. 말하라고, 이렇게 제가 짜증을 그때 냈어요. 아까 죽은 모든 번호 말해줄게. 아 그냥 말하라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는 찰나에 친구가 다시 똑같이 문을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 이름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로 끊고 아 1114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와, 예. 그러니까 친구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다시 한번 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크 소리에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실 이때 제가 문을 안 열어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네. 분명히 문 너머에 있는 목소리는 저의 친구와 재수 씨가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 분명히 제 친구랑 재수 씨라는 거를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예. 이상하게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친구는 제 방을 노크할 때요 똑똑 이렇게 안 해. 차분하게 안 해요. 네네네. 노크를 그렇게 안 하고요. 주먹을 꽉 쥐고 그 주먹 아랫부분으로 문을 퉁퉁 치고서는 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노크를 하고 제가 대답을 안 해주면 돌아가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젊은 남자이기도 했고, 이제 여자친구는 되게 멀리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가 문을 이제 안 열게 되면은 그냥 가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이런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처럼 이제 친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가 만약에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돌아갔다고 하게 되면 제가 쫓아가서 문을 열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친구가 하지 않는 행동에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분명히 밖에는 친구인데 이 문 열어줄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제가. 와, 예. 예, 그렇게 해서 문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 시야가 좀 넓어지면서 이제 문만 보이다가 문 앞에 있는 제 고양이가 보인 거예요. 네. 근데 고양이가 그 앞에서 그 털은 고슴도치처럼 세워놓고 꼬리를 바닥으로 탁탁탁 치면서 이제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예.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순간 갑자기 꽝 하면서 문을 이 친구가 치고 가더라고요. 이런? 예. 제가 제보할 땐 욕은 안 썼지만 정말 예. 그때 육두문자로 이제 뭐하는 놈이냐 하면서 욕을 하는 순간 제가 잠이 깼는데요. 네. 제가 선체로 자고 있더라고요. 예. 저 목유병이나 이런 거 없거든요. 예. 선체로 자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제가 잠이 깬 거였어요. 아까 잠이 깨서 친구랑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잠이 깬 거예요. 아, 예. 하면서 잠이 깼는데 다시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고양이는 진짜로 꿈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고양이를 뭐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그 평온해진 느낌, 그러니까 털이 쓱 가라앉더니 제 다리에 와서 이제 쓱 비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긴장이 그때는 풀린 거죠. 그러면서 고양이한테 고마워 이러면서 만져줬거든요. 예. 그래서 아 맞다, 이 몇 시지? 이러면서 이제 시계를 보니까 출근해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지각을 냈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서 사무실에 나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지각을 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빨리 세수만이라도 하고 나가야, 머리 감는 건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 때라도 감고, 어차피 숙소가 코앞이니까 이제 세수만 하고 나가야겠다 해서 양치만 하고 바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문이. 예. 그래가지고 왜 이거 안 열려 하면서 쿵쿵쿵 어깨로 막 이제 문을 치고 나가다가 손잡이를 돌려놓고 발로 문을 팡 차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직원분들이랑 농장장님께서 그 저를 이제 쓱 보시면서 앞에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문 앞에서 예. 청소를 하고 계시고, 농장장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항상 미소 짓는 분이셔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태풍 바람에 그 돈사 지붕 판자가 뜯겨 날라와서 제 방문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지각을 안 하고 정시 출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제가 정확하게 7시에 나갈 때 문을 열고 만약에 그 문을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제 머리 날아갔을 거예요. 와. 지금 여기서 시참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닐 거예요. 이거 그 농장장님이 웃으면서 겁먹을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너무 무섭고 그때 상황만 생각하면 너무 긴장되고 해서 지금 예.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제 머리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문을 보니까 딱 제 키만큼 돼 있는 곳이 움푹 파여 있더라고요. 쇠문.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이 고양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매일같이 식빵자세로 간식도 안 먹고 이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농장도 주인이 바뀌었고 예. 저는 여기에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친구도 나갔고 농장에 저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도 없고 저 혼자니까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싶어서 그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가기 마지막 날 꿈을 꾸게 돼요. 네. 그날은 이제 꿈을 꾼데 그 농장 숙소 침대 위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제 배 위에 뱀 한 마리가 되게 큰 뱀 한 마리가 그 또아리를 틀고서는 뱀의 머리가 제 얼굴을 향해서 이제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네.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뱀이 저한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발도 없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뱀 얼굴을 보고는 있지만 손발도 없는데 얘가 말없이 이제 그 쉬, 이렇게 사람들 조용하라고 할 때 그 네. 손가락을 이제 그 입에다가 쉬 이렇게 하면서 대는 거 있죠. 네, 네. 그 형태를 느끼면서 그 얘가 하고 싶은 말은 함구해라. 조용해라. 여기서 겪었던 일을 함구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꿈을 꾸고 나서 농장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예. 제가 나오자마자 주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2명한테 했다가 6개월을 앓고 한 달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뇌척수 검사까지 받고 우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뇌척수 검사 아시겠지만 이제 그 척추에다 바늘 꽂은 다음 뇌에 있는 물을 뽑은 다음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아프고 멀미를 한 달 동안 해요. 예. 이게 너무 아파서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준 것도 병명은 모르겠고 영양실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밥을 잘 안 먹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서 네.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 진짜 초레전드다 이거. 그러니까 귀신의 모습이 등장도 네. 안 했는데 이렇게 소름 돋게 이야기 못 봤어요. 하신다는 것 자체가 못 보고요. 그 앞전에 제가 귀신을 한번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데요. 그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잠깐 본 거였고 저는 다른 분들처럼 시달리고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딱 이렇게 죽을 뻔한 타이밍 한 번 딱 있었고 끝이었어요. 강력하네. 근데 그게 저 지금 사실 겁나는 게 이 이야기를 지금 몇천 명이 보시는 이 방송에서 했으니 예. 아프지 말아달라고 걱정 좀 해주세요. 아, 진짜로 아프시지 않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때 이후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따로 하신 건데, 네. 근데 이 이야기에는 좀 많은 것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뭐 공포도 있지만 네, 정말 또 동물과 사람의 그 인연, 그것도 그렇고 네, 그 고양이가 또 지켜준 거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는 고양이가 그러니까 지켜준 네. 게 결국에는 원래는 그 당시 귀신이 네, 앵그리봉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문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고양이가 그걸 막았으니 네. 고양이가 대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런 생각도 들었죠. 네,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동물은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진짜. 왜 이거에 제가 해코지를 당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장 창고에서 직원들이랑 험담도 했고 네. 고양이가 보온을 해온 거를 제가 먹는 신용도 했고 그거를 뭐 고이 묻어준 게 아니고요. 진짜 하수구에다 그냥 휙 던져버렸거든요. 예. 그런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앵그리봉님, 정말 10년 네. 동안 말하기 두려웠던 이야기였겠죠? 어떻게 보면. 아플까봐 네, 또. 네, 그냥 말하기 두려웠었던 그 이야기 들려주셨고, 또 세세하게 표현 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실 네, 거니까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소름 돋았고, 친구가 자꾸 나와라. 그리고 친구 와이프분 재수 씨도 계속 나와라. 할 말이 있댄다. 그럼 뭔데? 얘기해. 근데 계속 나와라. 했고, 결국에는 그때, 왜 그러는데 하면서 문 열었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뭐야? 하면서 나가는 순간 그 태풍 때문에 날라왔던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셨을 거다. 라는 이야기인 건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고양이 한 마리가 진짜로 주인을 지켜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